매주 금요일에 만나는 코너 민얼련 탈곡사들. 예, 한 주간의 언론 보도를 탈탈탈 털어보는 우리 탈곡기를 운전하시는 탈곡사분들이 나오시는데요. 오늘은 민주언론시민연합의 조선희 평론가님, 활동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활동가님. 안녕하세요. 맨날 제가 입에 붙었어요. 네. 무슨 평론가님 해가지고. 워낙 많은 평론가분들이 계셔서 정말 네. 많은 평론가분들이 계십니다. 괜찮습니다. 예, 제가 간단히 댓글 좀 소개를 하고 할게요. 참 댓글을 소개하기 전에 저희가 그 한 달 동안 이벤트를 좀 준비를 할까 하는데요. 이 책입니다. 예, 잘 안 보이실 텐데, 혼자도 괜찮지만 오늘은 너와 같이라는 책이고요. 이게 누구냐면은 나승현 작가님이에요. KBS 라디오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희입니다의 메인 작가님이시고 굉장히 오랫동안 활동을 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 책을 매일 한 분씩 저희가 좋은 댓글을 남겨주신 분들을 선정을 해서 이 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저희가 드리도록 할 것이고요. 좋은 댓글, 좋은 의견들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오늘도 많은 분들이 지금 보고 계세요. 예, 그래서 새희망 좋다님이 민얼련 지지합니다. 조선희 활동가의 활발한 활동 계속 기대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네. 벌써 팬이 생겼나봐요. 네, 국민TV 덕입니다. 예. 그리고 카프리스님이 반장님 화이팅. 여기는 이제 아까 전에 전임 방금 계셨던 박 반장님인데 오늘 그 박종규 기자가 생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송하기 전에 케이크도 잠깐 드렸는데 이거를 꼭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옷들이라님은 아까 전에 이제 저희가 자유한국당 얘기를 했었는데 자유한국당이 국민을 잡고 흔들겠다는 건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의견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계속 좋은 의견들 남겨주시고요. 말씀드렸지만은 저희가 이제 두 분께는 이 커피, 커피죠. 닥터키친 다방 커피를 두 분께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는 어떤 걸로 가져오셨나요? 네. 약간 제가 나오면 늘 조국을 가지고 나오는 것 같아, 조국 전 장관을 가지고 나오는 것 같아서 좀 약간 지루한 감이 있는데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닝썬 게이트가 있었잖아요. 예. 그것이 지금까지도 이제 수사가 진행이 되고는 있는데 올해 초에 좀 활발하게 이제 언론에서도 많이 띄워줬고 많이 나오고 연예인이 연루되면서 사실은 굉장히 좀 뜨거웠죠. 네, 그랬는데 그 버닝썬 사건과 조국 전 장관을 잇는 보도가 많이 나와서 제가 그걸 한번 모니터를 해봤습니다. 조국 전 장관과 버닝썬 사건은 어떤 상관이 있는 건가요? 일단 그거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잘 모르니까 어떤 상관이 있는 건지를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은 버닝썬 사건은 다들 아시겠지만 성매매 알선이라든지 폭행, 마약, 탈세, 그리고 문제가 많이 됐던 불법 촬영물 유포 등등의 사건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연예인들이 단톡방에서 그런 사진을 공유를 하고 승리 씨하고 그게 이제 그 SM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이러고 왜 이렇게 오늘 YG로까지 이제 항상 양현석 대표가 소환 조사를 받고 이런 상황까지 이어지고 있죠. 예. 근데 그 사이에 정말 조국 전 장관이 등장하기가 매우 어렵고 말이 사실은 우리가 바로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 SM 주식을 SM이래 또 죄송합니다. YG 주식을 보유하셨나요, 그분이? 차라리 그랬으면 좀 더 긴밀하게 연결이 될 텐데 그게 아니라 약간 터무니가 없습니다. 일단은 왜 이 둘을 엮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릴게요. 그러니까 크게는 두 가지인데요. 이유가 일단 먼저 그 두 사건이 이어지게 된 계기는 그 9월 6일에 좀 옛날 일이죠. 국회에서 청문회가 있을 때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이 공개한 그 사진, 그 사진이 이제 발단이 됩니다. 그 사진이 어떤 사진입니까? 그게 많은 분들이 보셨겠지만 조국 전 장관과 그 버닝썬 사건에서 경찰과 유흥업소 간의 유착의 어떤 연결고리 역할을 했던 그리고 그 단체 대화방에서 경찰
총장이라고 불렸던 그 윤모 총경이 있거든요. 제가 지금부터는 윤 총경이라고 부를 텐데 예. 그 윤 총경과 함께 찍은 사진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공개를 하면서 둘이 무슨 사이냐라고 물었던 게 그 당시의 상황이고요. 사진을 찍은 사이겠죠. 그렇죠. 어쨌든, 네. 그것 말고는 사실 더 뭐 밝혀낼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왜 사진을 같이 찍은 거죠, 그게? 일단은 네. 사실 윤 총경이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실에 파견이 나와서 경찰 몫으로 파견을 네, 나왔군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어차피 민정이 조사 수사를, 그러니까 수사는 아니지만 조사를 많이 해야 되니까 네. 경찰들이나 이런 사정기관에서 많이 나와 있습니다. 네, 파견을 예. 많이 받는 인원이 정해져 있는데 이제 그 윤 총경이 오게 됐죠. 그래서 살을 부대에 끼면서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일한 기간은 겹치긴 합니다. 그래서 예. 네, 조국 전 장관이 당시에 해명하기로는 민정수석실 회식 자리였다. 그래서 같이 사진을 찍은 거다라고 해명을 했어요. 그러면 사실 끝나는 일인데 그렇죠. 네. 일단 첫 번째 의혹은 그 버닝썬이 사실 부실 수사로 약간 끝이 나고 그래서 지금 검찰에게 넘어간 이후에 뭔가 더 막 발견이 되는 지금 시점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둘이 사진을 찍었다, 친하다, 그러므로 조국 전 장관이 민정수석인 그 시절에 부실 수사를 어떻게 이렇게 좀 도와준 것 아니냐. 그러니까 단순히 친한 게 문제가 아니라 한마디로 수사를 덮었다. 친하니까 네. 아는 사람을 봐주기 위해 버닝썬을 수사를 못하게 했다라는 의혹이 있다라는 게 네, 일단 언론 첫 번째. 보도가 나온 거라고요? 네, 언론 보도가 그런 아. 언론 보도가 나오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모펀드인데 이게 약간 어렵긴 해요. 그런데 예. 그 사모펀드 관련된 회사가 윤 총경이 가지고 주식을 가지고 있던 회사에 투자를 했다. 예. 이 말이 어떤 의미가 되냐면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경찰관에게 조국 그 장관 가족의 사모펀드에서 투자를 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의혹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둘이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건 사실 1차적으로는 검찰입니다. 그래서 그 보도를 좀 살펴보면 예. 대부분 검찰이 이렇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예를 들면 민정수석실에 입김이 작용하지 않았는지 수사하고 있다. 그런 의혹을 지금 중점에 두고 수사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보도가 흘러가요. 그러니까 검찰이 그거를 지켜보고 있다 지금 네,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런 거죠. 그렇게 되니까 이제 그걸 언론에서 받아쓰고 그래서 이렇게 의혹을 제기하는 게 크게 보면 세 가지 경우밖에 없는데 하나는 검찰에서 이 둘을 엮으려고 매우 막 시도를 하면서 흘려주니까 언론이 쓰는 상황. 두 번째는 검찰이 버닝썬도 수사를 하고 있고 지금 그리고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도 수사를 하고 있는데 그 조각조각난 수사 상황을 모아서 그 둘을 엮고 싶어하는 언론이 보도를 그렇게 하고 있던지 아니면 마지막으로 둘이 같이 걷고 있던지 언론과 검찰이 같이 이 둘을 엮기 위해서 공범처럼 행동하고 있던지 이렇게 세 가지 경우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예. 만약에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언론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되게 아니다라고 말하고 싶겠죠. 근데 그렇게 말을 하려면 보도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네, 저희의 생각입니다. 보도가 그러면 실제 어떻게 됐는지를 좀 말씀해 주시죠. 어떤 네. 보도가 어떤 언론사에서 몇 회나 나오고 그랬는지. 네, 일단은 가장 최근 소식으로는 그 윤 총경이라는 분에게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어요. 예. 그래서 지난 10일에 범죄 혐의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실제로 증거인멸을 교사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10일에 이 사건이 터지니까 이걸 보도를 해야 되잖아요. 예. 충분히 이게 버닝썬 사건과 관련된 경찰관 중에서 구속되고 이게 처음이에요. 처음 일. 그렇기 때문에 이걸 보도하는 건 충분히 할 만하다. 가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신문의 경우에는 한 10건 중에 8건 이상 그리고 방송의 경우에는 10건 중에 7건 이상에서 윤 총경이 구속됐다라는 소식을 전하면서 조국 장관을 언급하거나 조국 장관을 주로 다루거나 윤 총경이 구속됐다. 윤 총경은 조국 민정수석의 뭐 이를테면 파견 나와서 근무했던 사람으로서 이제 제가 좀 기사를 안 봤는데 제가 네. 그냥 읽어보면 사람으로서 당시에 버닝썬 수사의 핵심 의혹을 가진 인물로
당시 조국 민정수석은 이 버닝썬 부실 수사를 덮지 않았냐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나오는 건가요?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제가 진짜 기자 생활을 오래 했나 봐요. 그냥 바로 이렇게 느낌이 오시죠? 네, 바로 기사를 쓸 수가 있네요, 제가.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둘의 연관성을 모르거나 아니면 알고도 이제 덮으려는 언론들이 그 말씀하신 대로 제목을 한 번만 읊어볼게요. 채널 A 경찰총장 영장 청구 조국까지 연결? 이런 식으로 하거나 중앙일보 검찰 버닝썬 사건 윤총경 영장 청구 조국 펀드 수사와 이어지나? 이렇게 있습니다. 또 동아일보 검찰 조국 민정실 근무 윤총경에게 구속영장 청구 이런 식인 거죠. 그러니까 뭔가 바람이 담겨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수사를 해라. 아니면 뭔가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하면서 어떤 연관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걸 바로 우리가 뭔가 의혹을 가질 수 있게 하는 보도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도 뭐 이제 그 수사기관에 대한 취재를 많이 해봤던 사람이고 뭐 경찰 뭐 이렇게 해봤는데 이제 관성적으로 이렇게 쓰는 부분도 있기는 해요. 이를테면은 수사기관에서 이런 걸 하고 있다 그러면은 뭐 의혹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 정도 큰 사안이고 사실은 증거가 아직 거의 없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톤 다운을 할 필요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뒷문장에 기사 말미에 한편 뭐 이렇게 이런 것도 있다 정도로 하는데 이거를 제목으로 뽑는 거는 상당히 무리수고 일반적인 사안이라면은 잘 안 뽑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거는 그러니까 역풍을 맞을 수가, 그러니까 역풍이라는 거는 그쪽에서 고소를 하거나 뭐 이를테면 나중에 문제가 그렇죠. 발생할 수가 있어서 정정을 요청하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하는데 지금은 약간 그런 언론들이 금기가 좀 없어진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조국에 관련해서는 조국 장관에 관련해서는 그냥 다 쓰고 본다. 왜냐하면 장사가 되거든요. 일단은 사람들이 궁금해서 다 클릭을 하니까 굉장히 이거에 대해서 좀 그런 금기가 좀 없어진 거는 사실인 걸로 보여요. 예. 네, 그런데 그러니까 만약에 이걸 보도를 하고 싶으면 좀 시민들이 좀 제대로 알아들을 수 있게 이렇게 그리고 좀 정말 이게 문제가 되면 사실 언론의 기능은 고위 권력자들을 감시하는 기능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만약 문제가 있으면 보도하는 게 정말 맞습니다. 정말 맞는데 이게 진짜 그런 의혹이 있는지 한 번 더 검증해 봐야 할 부분이 분명히 있고 또 시민들이 이해를 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이 기사 읽어보시면 사실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버닝썬과 조국 전 장관이 무슨 연결이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거든요. 그 내용에. 냄새만 풍기는 기사들. 네, 예. 그러니까 이게 시민들의 눈과 귀를 이렇게 막으면서 둘이 연결이 있다고 하면서 동시에 저 또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은 버닝썬이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춘 보도가 안 나온다. 그러면 버닝썬 부실 수사 그리고 버닝썬 그 자체가 묻혀버리는 효과도 동시에 나타나거든요. 알겠습니다. 네. 그거가 이제 언론에 좀 고질적인 여러 문제가 있는데 그거는 다음에 한번 저는 왜 그거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비판하는 뭐 기사도 쓴 적이 있고 좀 잘 아는 부분인데 나중에 한번 그런 부분 한번 따로 짚어보도록 하죠. 알겠습니다. 자, 연예인 악플을 부르는 기사 누가 썼나? 이거를 설리 씨 기사를 준비를 하셨어요. 네. 그래서 저도 참 궁금하더라고요. 이게 뭐 어떤 기준으로 이거를 조사를 하셨나요? 일단은 그 설리 씨가 사망한 이후에 나왔던 그 속보 기사들. 속보 기사. 네. 예. 일단은 그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문제 제기를 했는데 사실 생각을 해보면 고 최진리 씨와 관련해서는 살아 있을 때도 인격이 보호되었나? 라는 그 질문을 저희가 던지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렇죠. 네, 뭐 악플 때문에 이번에 오늘 그 카카오에서도 발표를 하긴 했는데 악플이 문제다라고 지적하는 기사들도 많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런 비판에서 언론이 자유로운가 지금까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모니터를 진행을 했는데요. 네. 일단은 그래서 저희가 좀 전체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신문의 경우에는 잠시만 그 방금 말씀하신 게 오늘 이게 기사가 나왔는데 카카오 다음 포털에서 연예뉴스 댓글 인물 관련 검색어를 아예 폐지하겠다. 이를테면은 뭐 연예인이라고 하면은 설리 씨도 있겠지만은 뭐 많은 연예인들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아예 댓글 못 달게 하겠다라는 거는 이 댓글이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지금 한국 사회에 끼치고 있다라고 다음 측에서 판단했다라는 거네요. 어쨌든. 네. 그래서 그렇군요. 오늘 예, 말씀해 주십시오. 네, 오늘 그래서 이제
댓글창을 없애겠다라는 것과 실시간 인기 검색어 이런 거 저희가 많이 클릭을 해서 보잖아요. 예, 예. 그런 것도 좀 정비를 하겠다. 그리고 인물을 검색했을 때 나오는 관련 연관 검색어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런 예. 것도 좀 정비를 하겠다라는 게 오늘 카카오의 발표였는데 제가 죄송한데 좀 자랑질을 해야 되겠네요. 제가 여러 방송에 나가서 그 얘기를 많이 했어요. 제가 KBS에서도, 예, 그러니까 실시간 이 검색어 때문에 지금 언론이 망가지고 있다, 포털 문제다라는 거를 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제기를 했는데, 저희가 한 방울 정도 이렇게 분명 도움이- 네, 영향을 예. 끼쳤다. 네. 예, 그런 걸로 그렇게, 자랑질 네. 한번 해보고, 예, 알겠습니다. 네. 예. 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모니터를 좀 대대적으로 했는데요. 신문의 경우에는 10개의 종합 일간지, 예. 그리고 방송의 경우 9개, 경제지 7개, 연예 스포츠 매체 17개 이렇게 선별을 해가지고 예. 한 6개월 정도의 보도량을 봤어요. 많이 보셨네요. 네, 6개월 정도 그 설리 씨가 들어간 키워드를 넣어서 이제 검색을 해봤는데 연예 스포츠 매체가 그 연예인과 관련된 기사 또 설리 씨와 관련된 기사를 많이 내는 것에 대해서는 예. 참 너무 아쉬운 부분이긴 하지만 뭐 약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냥 편하게 얘기하면은 그걸로 먹고 사는 매체니까 그걸 써야죠, 그러니까. 네, 예, 너무 예. 그래도 너무 슬프다라는 생각이 예. 드는데 예. 그 연예 스포츠 매체보다 더한 일간지, 경제지, 방송사가 있다면은 이거는 정말 문제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데가 그렇게 많이 쓰고 문제적인 보도를 했나요? 네, 일단은 모니터 대상이 된 일단 신문의 경우에는 6개월 모니터를 했다고 예, 했습니다. 예. 연예 스포츠 매체 중에서도 좀 적게 한 곳이 있어요. 근데 적게 했다고 해서 그렇게 적게 한 건 아닌데 그것보다 많이 한 곳을 말씀을 드릴게요. 예, 예. 일간지 중에서는 한국일보, 예. 서울신문, 예. 세계일보, 아, 경제지 중에서는 매일경제, 한국경제, 서울경제, 방송사에서는 MBN과 YTN이 보도량 자체가 많았고요. 보도가 뭐 고퀄리티냐, 뭐 소위 말해서 저퀄리티냐, 뭐 네. 저질이냐 이런 거를 따지지 않고 일단 보도량 네, 일단 자체가 보도- 이제 많았다. 네, 이런- 량 자체인데 예, 예. 사실은 연예인과 관련된 기사에서 퀄리티를 따지기가 또 약간 좀 그러니까 퀄리티 있어서 쓴다고 보긴 힘들잖아요. 클릭수를 늘리기 위해서 쓰는 네. 게 뭐 사실 현실이니까요. 그거는. 네, 예. 그래서 일단 보도량 자체에서 그렇게 이제 조사를 했고 사실 뭐 매일경제나 MBN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자사 연예 매체가 포함되는 경우 뭐 예를 들면은 스타투데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게 포함되는 경우도 있었는데 다른 매체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경제와 MBN은 많았다. 그리고 또 그 매체의 이름을 걸고 나가기 때문에 예. 우리가 포털에서 소비할 때는 매일경제의 기사, MBN의 기사로 소비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포함시켜도 전혀 무리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예. 네. 그러면서 이제 이 6개월 사이에 또 6개월 전체의 보도량은 이렇고 그 중에서도 논란이 된 때가 몇 번 있을 거잖아요. 그 뭐 소위 말하는 이제 노브라 사건 이럴 때마다 이제 뭐 기사 언론들이 막 달려들어서 물어뜯었죠, 사실 네. 거의. 예. 그런 경우에 또 살펴봤을 때 그때도 MBN, 매일경제, 한국경제 등에서의 보도량이 정말 많았습니다. MBN은 매일경제와 같은 회사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모기업이 같잖아요, 사실상. 그러니까 같은 회사라고 치고 한국경제가 굉장히 의외네요. 어쨌든 네, 경제지인데도 이렇게 연예 기사를 많이 쓴다라는 거는 오직 보이는 건 돈밖에 없다. 네, 예. 그게 정말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논란을 잡아서 저희가 부분을 또 모니터를 해봤는데 이 부분 그 가운데에 계속 보도를 낸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매일경제의 경우에는 이때는 보도 안 하고 이때는 보도하고 약간 이런 경향이 있었다면 서울신문의 경우에는 뭐 논란이 되었다. 라고 생각이 들면 다 계속 그 보도를 내는 거예요. 서울신문이 브랜드가 나우뉴스인가요? 거기가 뭐 브랜드가 있는데 그쪽 온라인 쪽에 그거 네. 쓰는 게 제가 헷갈리는데 약간 네. 그쪽 팀에서 굉장히 일을 열심히 하더라고요. 네, 온라인 이슈 예, 팀에서 예. 네, 좀 선제적으로 나가는 것 같은데 예, 이런 예. 부분에서 선제적으로 하지 그러니까. 말아야 한다라는 그렇군요. 네, 생각인 예. 거죠. 그렇군요. 결국은 하시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연예인 기사라고 하면은 소위 말하는 뭐 연예 뭐 스포츠지나 연예 전문지 뭐 이런 데뿐만이 아니라 한국을 대표하는 뭐 10대 일간지, 몇 대 방송, 뭐 이런 뭐 종합 종편 이런 데도 지금 다 똑같이 그런 대중지와 똑같은 방식으로 지금
그 소위 말하는 클릭 따먹기를 하기 위해서 이런 기사를 쓰고 있다라는 그 문제점을 말씀하시고 싶은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클릭 장사를 위해서 이 사실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또다시 지금 소비를 하는 거기 때문에 자세한 보도 내용 말하진 않겠지만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그러니까 인격을 침해하고 인권을 모독하면서까지 돈을 버는 수작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언론들이. 이 부분이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뭔가 연예 스포츠 매체라든지 아니면 좀 찌라시 같은 언론에서 많이 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우리가 되게 레거시 미디어라고 생각하고 권위를 많이 부여하는 언론에서도 이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 한국일보, 뭐 서울신문, 네. 뭐 세계일보 10대 일간지에 다 들어가는 네. 언론인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보도를 내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악플이 뭐 그를 뭐 죽였다라든지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때 그 성찰을 하라고 말하는 대상에 자기 자신이 포함되어 있나? 맞습니다. 네, 예. 그 부분을 정확하고요. 네. 제가 이거와 관련해서는 굉장히 관심이 많고 뭐 취재한 것도 있어서 제가 지금 너무 바빠서 못 쓰고 있는데 기획 기사를 한번 써서 지금 한국 언론이 어떤 식으로 지금 조회수를 늘리게 하기에 구조적 시스템적으로 어떻게 이게 산업이 돼서 움직이고 있는지를 제가 한번 쓰고 아마 국민TV에서 여기 하식스에서도 한번 다뤄볼 생각입니다. 예. 아, 오늘 굉장히 오랜만 한 주 쉬셨는데 그리웠어요. 예. 오랜만에. 오랜만에. 네. 예. 또 자주 나와주시기 바라고요. 예. 지금까지 민원련 탈곡사들 조선이 활동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